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편 차입니다. 자, 이제 16단원 여러가지 정적분에 관한 문제, 교재는 28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적분편도 어느덧 하이라이트인 14, 15단원을 딱 찍고 16단원, 그 다음 마지막 마무리 17, 18, 19단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네, 적분도 이제 중반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적분이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토록 이과 수학에서 갈망했던 미적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끝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처럼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석 교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단원이 섬세하게, 모든 단원이 자세하게, 모든 단원이 심오하고 깊이 있게 나와 있는데, 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강약을 조절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교육과정에 있으면서 내신 수능에도 반드시 출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어렵고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주제는 뭐 아무리 많은 시간이 걸려도 자세하게 다면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고 좀 어렵고 복잡하긴 한데 뭐 교육과정 외적 내용이야 라든지, 또는 교육과정에 있긴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사고력이나 이런 좀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뭐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런 것들은 그런 해당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좀 자잘한 부분들은 빠르게, 또 교육과정에 있지 않거나 단편적으로 연산만 복잡한 문제들은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거의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요. 언제나 어느 게 중요한지, 이걸 태어나서 지금 미적분 처음 하는데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거야. 이런 부분은 중요해, 이런 부분 좀 빠르게 해도 돼. 자, 오늘 16단원 공부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구분구적법이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름이 구분구적법. 자, 크게 두 가지 주제로 16단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구분구적법이나 급수, 두 번째는 적분과 미분 사이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거 두 가지가 이제 16단원의 주제인데,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이나 내신에서 매년 반드시 출제가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요. 요거는 어떻냐, 적분이라고 하는 게 사실 기하학적으로 뭐랑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곡선이 x축과 이루는 넓이와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분은, 지금 적분 단원이기 때문에 적분은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관계가 있는데, 곡선의 넓이를 적분 없이 이 구분구적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로부터 특정한 넓이를 적분으로 구하는 방법,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급수를 적분 연산하는 이런 테크닉이 필요한데, 이건 어떠냐면은, 단편적인 연산 문제는 뭐 내신에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수능 기준은 최근 몇 년 동안 수능에 단편적인 연산도 나오지 않고요. 사실 이거는 이제 개념상으로는 되게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곡선 넓이를 구하는 어떤 수학적인 히스토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문제풀이 관점에서는 조금 덜 중요해. 그러니까 시험이나 입시의 관점에 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걸 추천하냐면은, 전체 틀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러나 문제를 맞고 틀리고에 너무 집착하거나 계산 문제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못하느냐, 요거는 여러분들 좀 가볍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에 반해서 요거는요, 정말 여러분이 뼛속까지 이과가 되려면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전부 다 공부하셔야 되고, 요건 이번 시간에, 요건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먼저 구분구적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네. 구분구적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어떤 곡선의 넓이를 잘라요. 그럼 자르면은 어떤 곡선에 해당하는 뭐 이런 넓이가 있어요. 이게 어떤 도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자른 방법도 엄청 많겠죠. 이 낱개의 넓이를 싹 더하면 큰 넓이하고 똑같다는 거 알겠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곡선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냥 수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는 다각형의 넓이 같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루어진, 선분으로 이루어진 구할 수 있는데, 곡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원밖에 없어요. 그것도 뭐 증명 없이 그냥 고1,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파이 r 제곱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곡선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곡선 넓이를
뭐 자로 재서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뭐 곡률 같은 거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 이제 하는 방법이 이걸 잘게 자르는 겁니다. 잘게 자르는데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 아주 잘게 자르면 이게 어떤 특정한 다각형하고 굉장히 유사한 넓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이게 어떤 다각형, 그 다각형이 뭐 직사각형일지 삼각형일지 평행사변형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다각형, 왜냐하면 우리가 다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다각형의 넓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되고 이거를 잘게 자르면 잘게 자를수록 점점 더 유사해지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갖다가 어떻게 하냐. 무한히 잘게 잘랐을 때 다각형의 넓이의 합이 이 노란색 파트의 넓이의 합이 곡선 넓이 합하고 똑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무한히 잘게 자르기 때문에 그 오차가 0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의 원리예요. 교육과정상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구분구조법이 정말 뭐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적분 제일 처음에 출발할 때 구분구조법부터 출발했어요. 구분구조법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나오고 막 해서는데 이제 현행 교육과정은 일단 적분은 적분 자체로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구분구조법은 그냥 약간 맛보기 정도로 왜냐면 이 구분구조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식이 너무 복잡해. 본말이 전도가 되는 거야. 우리는 적분이 중요한데 학생들이 적분이 아니라 이런 수식연산이나 이런 거에 이제 학을 떼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이게 점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수식보다는 방금 이 원리. 그래서 요 낱개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 낱개를 S라고 한 다음에 그 S를 갖다가 시그마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체 넓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 왜냐면 다각형의 넓이랑 곡선 넓이는 똑같지는 않을 테니까. 근데 그 앞에다가 리미트 쪼개는 개수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게 내가 얻고 싶은 진짜 곡선 넓이하고 똑같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하는 게 구분구조법이고요. 뭐 대략적인 아이디어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드는 게 되게 많지만 필수 예제 2개를 가지고 바로 하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곡선 y는 x 세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x축입니다. 이게 y축입니다. 뭐 이런 그래프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이런 식으로 돼서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y는 x 세제곱. 근데 이거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니까 이게 x는 1이에요. 이렇게 1. 1,1을 지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아래쪽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적분으로 이미 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0이니까 x 세제곱 dx 하게 되면은 4분의 1 x의 4제곱 한 다음에 0부터 1이니까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면 1이니까 4분의 1 하면은 끝이야. 여러분 답이 이겁니다. 4분의 1입니다. 다만 이제 이 정석 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뭐 답 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분구조법의 관점이 어떤 것인지 이게 이제 수학적인 히스토리를 보면은 적분이 등장을 하면서 이 적분을 함으로써 곡선 넓이를 굉장히 쉽게 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도 적분을 하지 않더라도 곡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방금 했던 것처럼 엄청 잘게 잘라가지고 싹 더하면은 이것의 극한값이 곡선 넓이가 되는 겁니다. 적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적분으로 구할 수가 있고요. 되겠니? 두 번째, 지금부터 표현한 구분구조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곡선 넓이가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답이 똑같게 나옵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2개가 똑같다는 성질을 통해서 어떤 계산 문제가 있으면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들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잘게 잘라보겠습니다. 0부터 1까지를 세로로 n등분을 해볼게. 마치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얘는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지. 요 곡선 넓이랑 이 곡선 넓이랑 싹 더한 게 전체 넓이가 똑같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곡선 넓이 조그만 것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굉장히 유사한 어떤 다각형을 찾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요 그대로 이렇게 이 2개에서 오른쪽을 높게 오른쪽을 이 직사각형 높이를 잡아서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노란색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이 곡선 넓이 합보다 클 수밖에 없지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냐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오차가 있는 거죠. 이런 정도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보이나요? 자, 근데 이런 정도 오차가 있는데 이 자르는 구간을 지금 n등분을 했으니까 제일 첫 번째는 여기가 n분의 1이고요. 두 번째는 n분의 2고요. 세 번째는 n분의 3이고요. 여기는 뭐 n분의 n-1이고요. 요 1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사각형들은 싹 다 밑변의 길이가 n분의 1이야.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그 다음에 높이가 뭔지를 봤더니 높이는 계속 달라지지만 첫 번째 높이는 요 점에서의 함수값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 세 번째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 마지막은 요 1에서의 함수값이 되기 때문에 함수값을 이용해서 요 직사각형 넓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분구조법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은 밑변은 n분의 1, 높이는 이것의 함수값이니까 n분의 1을 여기 x세제곱에다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죠. 네, 따라서 밑변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두 번째 직사각형은요. 밑변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마지막 직사각형은 밑변은 n분의 1, 높이는 n분의 n의 세제곱. 다시 말하면 1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노란색 직사각형 넓이 합인 거야.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은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n분의 1은 n의 4제곱분의 1로 묶어내시면 여기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의 세제곱이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를 식으로 쓰니까 n의 4제곱분의 1 곱하기 세제곱들의 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니까 뭐예요, 이 값이? 4n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값이. 제곱하니까 4분의 n의 제곱, n의 제곱이 약분되고 n 플러스 1 제곱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란색의 넓이 합인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를 이 노란색 넓이 합인데 이게 지금 n등분이 몇 등분인지 몰라. 10등분인지 100등분인지 1000등분인지. 근데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요 곡선의 넓이가 노란색의 넓이가 곡선의 넓이하고 비슷해지는 거지요. 무한히 잘게 쪼개면은요. 그렇죠. 이 빗금친 부분 넓이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곡선 넓이 똑같아서 해서 최종적인 정답은 뭐냐? 답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넓이 구하는 방법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방금 구한 이 노란색의 넓이 합 4n 제곱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 하게 되면 값이 최고참 개수가 2차식이고 4하고 1이니까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구하는 게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곡선의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이거를 직사각형들의 넓이,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 평행사 변형이랑 쓸 수 있긴 합니다만, 뭐 사다리꼴 쓸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구분구조법인 거예요. 적분을 이용하지 않고 곡선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네, 좋아요. 여기 이제 부연 설명 하나를 더 하면은 일단 답은 이렇게 4분의 1 구하시면 되겠고요. 부연 설명을 하나 더 하시면은 지금 방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금 구했는데 이게 X축이고 얘가 Y축이고 똑같이 뭐 Y는 X의 세제곱이야. 그리고 똑같이 여기가 이렇게 해서 1,1입니다. 이걸 똑같이 n등분을 했어요. n등분을. n등분을 했습니다. 점점점 n등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어떤 특정 직사각형을 이 오른쪽을 높이를 잡지 않고 왼쪽을 높이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 직사각형은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또 이렇게. 이 왼쪽을 높이를 잡게 되면은 이렇게도 넓이를 구했습니다.
그럼 봐봐요. 이거랑 이거의 차이점은 이거는 이제 노란색 직사각형들 넓이 합이 내가 구하고 싶은 곡선 넓이보다 크지요. 근데 이거는 노란색 직사각형들 넓이 합이 내가 구하고 싶은 곡선 넓이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n이 무한대로 가면 어차피 곡선 넓이가 똑같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하나 또는 샌드위치 정리로 구하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말 나오면 구해볼게요. 첫 번째가 n분의 1입니다. 두 번째가 n분의 2입니다. 마지막은 n분의 n-1이고 요거는 n분의 n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얼마냐면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0이에요. 0의 세제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밑변은 n분의 1이고요. 높이가 이제 이게 뭡니까? n분의 1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세 번째는요. n분의 1의 n분의 2의 세제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제일 마지막은요. 높이가 요게 높이죠. 요게. 그러면은 밑변은 n분의 1이고 높이는 n분의 n-1의 세제곱이 돼서 아까 썼던 식하고 뭐만 차이가 있냐면은 이거 어차피 0이니까 상관이 없고 아까 마지막 끝이 n분의 n의 세제곱 끝났는데 이거는 그게 없는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그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은 결국엔 이런 거야 지금. 요런 직사각형 하나가 더 있다고 치면은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는 요 직사각형이 뭐하고 똑같냐면 이 직사각형이 뭐하고 똑같냐면은 요 마지막 직사각형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요 두 번째 거는 요거는 여기서 이 두 번째 거하고 넓이 똑같습니다.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는 없고요. 여기서 두 번째 해당하는 게 여기서는 사실 첫 번째에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막대기 하나는요. 밑변이 n분의 1이고 높이가 1의 세제곱입니다. 그럼 이게 n분의 1이에요. 넓이가. 근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어차피 이 값이 0이기 때문에 얘가 있으나 없으나 전체 넓이는 똑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곡선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구분구적법이고 뭐 아주 명확하게 막 감이 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곡선 넓이를 구하는데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되겠죠? 자, 그 다음 주제는요. 그러면 이제 부피도 구해볼까요? 부피도 구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부피도. 원리가 똑같아요. 자, 뭐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거는 이제 적분이 아니어도 부피를 구할 수 있나를 보는 겁니다. 윗면의 반지름 길이가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의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원뿔. 원뿔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여기가 H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반지름 길이가 R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 어떻게 자르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원뿔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있다고 쳐보세요. 아이스크림? 아니, 원뿔 모양의 케이크 있다고 쳐보세요. 케이크 이렇게 칼로 자르는 거야.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겠니?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이렇게 자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또 다른 원뿔이나 또 다른 원뿔대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무한히 잘게 자르면은 거의 뭐하고 똑같냐면은 얘가 뭐 이렇게 요렇게 되는 뭐 이렇게 요렇게 되는 뭐 이렇게 요렇게 되는 다시 말하면 원기둥들의 부피하고 똑같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쉬울 거 아냐면요. 여러분들 혹시 요리 해봤니? 요리. 무가 있어, 무가. 이따만한 무가 있습니다. 무를 잘라본 적 있어요? 무를 이제 뭐해서 이렇게 요리를 할 때 쌈무 같은 거 만드는 거 해봐. 삼겹살에 쌈무 먹으면 엄청 맛있잖아. 그때 이 무를 갖다가 세로로 얇게 자른단 말이야. 자르면은 이걸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면 요 자른 단면이 이런 느낌의 거의 뭐 원 형태인데 얘가 엄청 작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긴 도형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물을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게 요리하듯이. 그러면 이게 거의 원기둥하고 비슷한 모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는 정확히 원기둥이 아니죠. 왜냐면 이게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약간 이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원기둥은 아닙니다만 그 원기둥의 부피랑 거의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 되게 이상해 보이지만 굉장히 잘게 자르면은 이 쌈무 자르듯이 굉장히 잘게 자르면은 이게
거의 원기둥하고 똑같은 상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피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기둥의 부피, 두 번째 부피, 두 번째 부피에서 쫙 더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원기둥은 뭐게 생겼겠죠? 제일 마지막에 원기둥은 이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부피를 싹 더한 다음에 리미트에는 무한대를 보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높이가 h니까 이 원기둥 하나의 높이는 얼마가 되냐면은 이 원기둥 하나의 높이가 얼마가 되냐면은 n분의 h가 되는 거죠. 0부터 여기 높이 h가 다 n등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첫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 뭡니까? r입니다. 두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요? 세 번째 원기둥의 반지름은요? 그래서 이제 그 원기둥의 반지름들을 쭉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원기둥의 반지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럼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간단하죠. 요게 지금 r인데 이거 n등분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도형을 떠올리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겨서 이거 r이야. 이걸 n등분을 했어. n등분을 했어 이렇게. 그럼 이거 r이면은 n등분 했으니까 요 조그만 삼각형하고 큰 게 닮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1대 n 관계잖아요. n등분을 한 것의 한 조각이니까. 그럼 여기도 1대 n이 되는 거여서 이 넓이는 n분의 r이 되는 거죠. 여기는요 n분의 2r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요 n분의 3r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은 n분의 n-1r. 제일 마지막에는 n분의 n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첫 번째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야?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그러면 n분의 r의 제곱. 이 첫 번째 이 원기둥에서 밑면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곱하기 높이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두 번째 거는요 파이 곱하기 n분의 2r 제곱 더하기 n분의 h 곱하기 n분의 h. 제일 마지막은요 파이 곱하기 n분의 nr 제곱 곱하기 n분의 h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싹 다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이 곱하기 n 하니까 n의 세제곱분의 파이가 되고요. 또 r의 제곱도 있으니까 네, r의 제곱도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1r의 제곱, 2r의 제곱, 3r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n의 제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뭡니까? n의 세제곱분의 파이 r 제곱에 여기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 n하고 요 n 하나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럼 답은 뭡니까? 여기다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보니까 n의 제곱, n의 제곱이 2n의 제곱이고 6분의가 있으니까 이거 잠깐만요. h가 빠진 것 같은데요. h가 빠지면 안 되지. h. 예, 그래서 6분의 2니까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뿔의 부피 구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구분구조법. 구분구조법 뭔지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 번은 고교 과정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곡선의 넓이나 부피를 적분 없이도 구할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학생들이 되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이게 너무 이걸 어떻게 외우나? 이게 뭐야 이게 식이 막 딱 봐도 그냥 뭔가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개념인 거야. 방금 계산해 보니까 곡선의 넓이를 적분으로 쉽게 구할 수가 있어. 근데 또 구분구조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곡선의 넓이를 A란 방법으로 구하거나 B란 방법으로 구하거나 똑같기 때문에 그럼 A하고 B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은 급수 계산, 방금 해보면 전부 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와 관계있기 때문에 급수 계산을 해서 내가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원리를 통해 가지고 급수 계산을 해서 급수 계산을 정적분으로 바꿔서 굉장히 복잡한 급수 연산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두 번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냐면은요, 그냥 간단히 볼게요. x축이야. 여기가 y는 fx입니다. 여기가 a부터 여기를 b라고 놔볼게요. 자, 외울 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구합니까?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 dx가 되는 거죠. x축 위에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넓이를 구하려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방금 했던 것처럼 구분구조법으로 구하면요. 이거를 n 등
분하는 거예요.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n등분, 뭐 n-1등분, 2n등분 이런 것들이 막 있습니다만 그런 거 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이것들의 넓이의 합의 급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에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근데 이 직사각형 넓이 합은 시그마로 표현하면 좋겠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왜냐면 n개의 직사각형이니까. 그럼 잘 봐. 밑변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a부터 b까지를 n등분을 했기 때문에 이 한 칸은 b-a라고 하는 이 간격을 n등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밑변이에요. n분의 b-a. 이게 직사각형들의 밑변입니다. 밑변. 그 다음에 높이를 하시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건데 높이는 첫 번째 높이,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높이 이렇게 달라지네요. 근데 첫 번째 높이가 뭐냐면은요. 이거 x좌표가 얼마입니까? a부터 시작해서 n분의 b-a만큼을 더 간 거죠. 왜냐면 이 간격이 n분의 b-a니까 여기 출발해가지고 a 더하기 n분의 b-a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밑변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요 점의 좌표는 a 더하기 n분의 b-a의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n분의 b-a만큼 2배가 있으니까. 세 번째는요, 3배, 4배. 그러니까 여기 숫자만 달라지는 거네요. 그런데 이 직사각형의 높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이게 x좌표였을 때 함수 값이니까 이걸 갖다 그대로 이 fx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높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f에 괄호 열고 a 더하기 n분의 b-a의 1, 2, 3, 4, 5를 곱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갖다가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k가 1부터 n까지니까 여기다가 k를 쓰시면 이게 바로 k가 1일 때는 첫 번째 높이, 두 번째 높이, 세 번째 높이가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직사각형들 넓이가 되는 거고요. 이 식을 기억하시는데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는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요. 이렇게 표현된 형태를 계산하세요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적분으로 고쳐서 이 적분 계산해서 답을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바꾸는 방법만 아시면 됩니다. 실력별 문제가 또 엄청 복잡한 게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기본적인 틀만 아는 게 훨씬 더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뭐예요? n분의 b-a는? 높이요, 높이. 밑변이 밑변. 얘가 뭡니까? 높이입니다. 근데 이 식과 이 식을 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게 b-a랑 b-a가 하나는 n분의 1 앞에 붙어 있고요. n분의 1 앞에 붙어 있고요. n분의 1 앞에 b-a가 붙어 있고요. 또 하나는 n분의 k 앞에 b-a가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밑변화 관계가 있고 여기 높이와 관계가 있어요. 이 숫자가 반드시 똑같아야 됩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그때 이 a, b가 뭐냐면 적분 구간화 관계가 있습니다. a 더하기 n분의 b-k에서 이 앞에 붙어있는 b-n이나 b-a는 윗끝 아래끝의 차이야, 차이. 윗끝에서 아래끝을 뺀 것의 차이.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것은 바로 적분 구간의 출발, 아래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판단하면 제일 쉽냐면요. 그랬을 때 이 덩어리 전체가 x로 바뀌고 이 덩어리 전체가 dx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급수 형태를 적분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n분의 b-a가 있네요. 이건 dx가 되고요. 요거 a 더하기 n분의 b-k를 외우셔야 돼요. 요게 x가 돼서 fx가 되는 겁니다. fx. 그러니까 fx dx. 그리고 요 앞에 기호는 적분 기호로 바뀝니다. 라고 판단하시면 급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공식이 있습니다. 정석까지 보면은 막 공식이 나와 있어요.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자세하게 하고 가볍게 봐야 되는 것을 아까 말했지만 구분하셔야 되는데 여기 주어진 제일 첫 번째 식 괄호 1번은 외우시고요. 2번, 3번, 4번은 안 외워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 2번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식들을 안 외워도 문제를 푸는 전 시장 없다는 거 보여줄 테니까 이제 외우면 편리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지. 근데 그냥 가끔씩 있는 것 뿐이고 기본적으로는 요 1번 내용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알겠습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다음 급수 계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리미트님 무한대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당연히 이걸 계산할 수가 없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는데 이걸 잘 보면은 이 식이 어떤 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다행인 거는 세제곱짜리는 또 우리가 그나마 공식이나 외우고 있어요.
뭐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라고 외우고 있잖아, 지금. 근데 위에 것도 뭐 문제고. 사실 요 1번 같은 경우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이게 구해도 돼요.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분의 이거 세제곱이잖아요, 지금. 이거 어떻게 됩니까? 1부터 2n까지를 구한 다음에 1부터 n까지를 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2n의 2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을 해서 이걸 리미트로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세제곱은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4제곱, 5제곱, 6제곱이면 우리가 이런 공식들을 구할 수가 없잖아. 하지만 적분으로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분으로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시그마로 표현하는 거예요. 시그마로. 시그마로 표현하는 게 핵심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분모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여기가 k의 세제곱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 이 식은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 더하기 k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급수를 적분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하나는 n분의 b-a 꼴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n분의 b-a의 k에다가 어떤 숫자가 더해져 있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x로 바뀌고 여기 나중에 dx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n분의 상수, 나머지 하나는 전부 다 n분의 k 앞에 상수가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식을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분자분모를 n의 4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거를 분자분모를 n의 4제곱으로 나누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이 식은요. n분의 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요. 세제곱이 앞으로 들어가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1 더하기 n분의 k의 세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식은 적분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요. 왜? 아까 말했잖아. n분의 1 이게 나중에 dx가 되고요. 얘가 뭡니까? n분의 k 여기 나중에 x가 되는 건데 잘 봐. 이 식은 0 더하기 n분의 1k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 끝이 뭐예요? 0부터. 그 다음 이게 뭡니까? b-a에 b-a. b-a가 1이니까 위 끝은 1이죠, 1. 근데 이 n분의 1에도 앞에 개수가 1이고 여기도 앞에 개수 1이니까 개수가 이미 맞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테그럴 0부터 1로 바뀌고요. 그때 이 덩어리 전체가 뭐 한다고요? x가 되기 때문에 x의 세제곱 dx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제 배우자마자 바로 문제 푸니까 좀 어색하지. 그럼 위에 거는요 똑같아요. n분의 b-a고 이게 n분의 k의 앞에가 b-a니까 근데 아래 끝이 1이기 때문에 값은 인테그럴 똑같아요. 아래 끝은 1이고요. 1부터.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b-a니까 윗끝 아래끝 차가 1이 되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덩어리가 x가 되는 거니까 x의 세제곱 dx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계산하게 되면은 이건 아까 했죠? 4분의 1이었고요. 여기는 4분의 1 x제곱이니까 구하게 되면 이 값은 4분의 15가 됩니다. 4 빼기 4제곱이니까 16 빼기 잠깐만요. 뭐 이상한데요? 4분의 16. 아, 그렇죠. 네. 적분하게 되면은 4분의 1의 x의 4제곱에다가 1부터 2까지니까 여기 대입하면은 2의 4제곱 16에서 1 빼면 15가 되는 1이 되니까 16 빼기 1하면 15가 돼서 4분의 15가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정답은 15.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유형은 뭐냐면은 급수 계산 문제인데 급수 계산을 적분으로 먼저 바꾼 다음에 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연산을 쭈르륵 하는 거예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k 1부터 n까지의 n제곱의 k의 코사인. 와, 되게 복잡하지만 고민할 거 하나도 없어요. n분의 k가 있는 거는 나중에 x로 바뀔 거야. n분의 k. 그리고 하나가 반드시 n분의 상수꼴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식을 보니까 n분의 1 곱하기 n분의 k 그리고 코사인의 2분의 파이의 n분의 k 전체의 제곱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식이. 그러니까 요게 나중에 뭘로 바뀌는 겁니까?
dx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게 나중에 x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이 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인테그럴. 얼마부터? 이거 n분의 k가 0 더하기 n분의 1k이기 때문에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dx가 되고 나중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x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이 들어가고 얘가 2분의 파이의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거 통째로 각입니다. 통째로 가.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적분 이거는 그냥 치환적분 하시면 되는데 치환적분 굳이 하고 말 것도 없죠.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은 사인에 2분의 파이 x 제곱이 있으면 요거를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코사인 2분의 파이 x의 제곱이 되고 합성함수 비율이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이 값이 파이 x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앞에는 파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앞에가 파이분의 1이 붙는 거지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0부터 1까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0 대입하면 0이고 1 대입하게 되면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기 때문에 정답은 파이분의 1 이렇게 됐습니까? 자, 똑같습니다. n의 세제곱이네. 고민할 게 없어요. 적분 계산이 가능하려면 무조건 하나만 n분의 1이 남아야 됩니다. 그러면 남은 n제곱이 남는데 k제곱 있으니까 값은 이렇게 되는 거네요. n분의 k 전체 제곱. 어차피 시그마는 k에 걸려 있는데 n은 이 안쪽에 있으나 바깥쪽에서는 똑같습니다. 이 극한에는 n이 걸려 있지만 시그마는 n하고 무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그마는 여기 앞에 이렇게 시그마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2의 n분의 k 제곱. 그럼 이게 뭡니까? 인테그럴. 똑같죠? 0 더하기 n분의 1k니까 0부터 1까지 n분의 1이 dx가 되고 그 다음에 n분의 k가 x가 되니까 x의 제곱에 2의 x제곱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구하면 됩니다.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부분적분을 2번 돌리면 되는 거죠. 자, 지금 감이 옵니까? 아주 쉬운 부분이 아니야. 이게 지금 여러분 선배들 공부했을 때 시기살벌하잖아요, 지금. 시기살벌하니까 공부하다가 하면서 정말 적분 다 왔는데 포기한 학생들이 많았던 주제인데 알고 나면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공식 외워서 이 급수 계산을 갖다가 하나는 n분의 1 만들고 하나는 n분의 k 만들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쫙 변형하면 되는 그런 단편적인 연산 문제입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점점 중요도가 떨어지고 있는 파트고. 자, 계산 좀만 더 하겠습니다. 네. 정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역시 이제 시그마가 안 나와 있지만 똑같아요. 이 식의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안 쓸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이것도 안 쓰겠습니다. 그럼 잘 보면은 n제곱분의 파이인데 이게 1 코사인 n분의 파이, 2 코사인 n분의 2파이니까 이 앞에가 1, 2, 3이 들어가니까 n만 하나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하나는 n분의 파이가 남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이게 n이 하나가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n분의 4니까 값은 n분의 k가 되고 코사인 n분의 k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지금 이게 1, 1, 2, 2, 3, 3, 4, 4, n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지금 k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an 제곱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간 거야. 여기까지 되겠어요? 요거는 잡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쌤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요 덩어리, 그러니까 n분의 k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k입니다. 파이입니다. 파이. 요것도 n분의 1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파이기 때문에 이것도 n분의 k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파이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전체에다가 파이분의 1을 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런 꼴인 거죠. 이게 0 더하기 n분의 파이 k 이런 꼴이니까 이 식은 인테그럴 아래 끝은 0, 윗끝 아래 끝 차이는 파이, 그 다음에 n분의 파이는 뭐가 된다고요? dx, 그 다음에 n분의 파이 k는 뭐가 되는 겁니까? x, 코사인 x 이렇게 되고 곱하기 파이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역시 이걸 부분적분 돌리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쌤 저는요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것처럼 n분의 k를 x로 놓고 싶습니다. 그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로 범위가 바뀌게 되고 그냥 이 식이 코사인 x가 아니라 코사인 파이 x가 되는 거죠. 어차피 코사인 파이 x는 또 적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쌤이 한 방에 코사인 각을 갖다 통째로 치환해서 푼 겁니다. 이거는 또 취향껏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떻게 바뀐지 알겠습니까?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이 바뀌는 과정이 중요한 거야. 좀만 더 연습해볼까요? 2번 문제. 로그가 붙어 있네. 근데 이건 로그의 진수가 있으니까 이게 ln, n의 n 플러스 1 전체 n분의 1제곱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똑같죠? 여기 n분의 n 플러스 2가 되고 이게 n분의 1제곱인데 그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은 뭐가 똑같습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그 다음에 이게 앞에가 n분의 1이 붙어 있고 ln이 되고 이거를 n분의 n 플러스 k 이런 걸로 표현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바뀌는 숫자는 유일하게 여기만 바뀌는 거예요. 여기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n분의 1과 n분의 k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 안쪽이 뭡니까?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의 n분의 1의 ln 괄호 열고 1 더하기 n분의 k하고 똑같아서 이거를 전체로 x로 놓으면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인테그럴 아래 끝이 얼마야? 1부터 그 다음 n분의 k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얼마입니까? 윗끝 아래 끝 차이 1이죠 1. 그러니까 1부터 2까지. 그럼 이것도 역시 n분의 1이니까 윗끝 아래 끝 차가 요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전체가 ln x가 되고 그 다음 요 앞에가 dx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거 적분에 외우고 있지? x ln x 마이너스 x 이거를 1부터 2까지는 구할까요? 2ln 마이너스 2 빼기 0 플러스 1 하게 되면 값은 2l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더. 증명 문제. 계산 문제. 이거, 그쵸? 계산 문제. 16-5번. 정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급수의 합을 구하십시오.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연산 파트가 조금 더 복잡하지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연산이 이미 끝났잖아. 14, 15단원에서. 맞니? 그럼 이제 이거는 식을 바꾸는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1부터 n까지에 n의 세제곱이 들어가 있지만 겁먹을 필요 없어요. 하나는 n분의 1로 만드시고 그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이제 n의 제곱분의 1이 이 괄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1, 2 뭐 이렇게 쭉 있으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괄호 안으로 묶어내는 값이 하나가 n분의 k가 되는 거죠. 근데 1부터 시작해서 n-1에서 끝나는 값이 시그마 k는 1부터 n이 아니라 n-1까지만 가야 되겠다. 항이 n개가 아니네. n-1개네. 그러나 어차피 무한히 잘게 쪼개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더하나 첫 번째부터 n-1번째까지 더해서 한 개가 빠지나 어차피 넓이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할 필요 전혀 없는 문제예요. 여기 뒤가 하나 한 개 더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n제곱분의 1 중에 세제곱 중에서 하나 남겨놓고 두 개 집어넣는데 하나는 n분의 k를 만드시고 또 하나는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서 어떻게입니까? 1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으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n의 제곱인데 이거 한수하면은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이런 걸로 만드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 되고 여기까지 되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여기 주어진 식을 바꾸시면 되는데 야 이게 조금 이제 뭔가 좀 난해한 느낌이 들죠? 근데 똑같아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나는 n분의 k를 x로 만들겠습니다. 0 더하기 n분의 1k 그러면 여기가 dx가 되고요. 이게 dx가 되고요. 여기는 x가 되고요.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가능하네. 가능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요거 안쪽을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니까 이 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냥 바로 계산할까요? 1 마이너스 x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을 미분하게 되면은 얘가 2분의 3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렇죠? 이게 2분의 1제곱이 되니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붙어 있으면 되겠네요.
다시 여기서 이걸 미분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얘를 만들어야 되는 얘를 미분해서 되는 거니까 2분의 3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2분의 3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걸 미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약분 되니까 마이너스 3x가 튀어나오는데 x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붙어있기 똑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를 집어넣으니까 0이고요. 0을 집어넣으니까 아래 끝이니까 마이너스가 해서 플러스 3분의 1이 내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 하나 더. 자, 똑같아요. 이 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항이 2, 4, 6, 8 해서 2n이니까 항이 n개 맞습니다. 그럼 이 식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 봤더니 얘가 n의 제곱 더하기 얘가 1, 4, 9 n제곱이니까 그러면 k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식은 2, 4, 6 하니까 값은 n 더하기 2k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무조건 n분의 k하고 n분의 1로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n분의 k랑 n분의 1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봤더니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시면은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 1부터 n까지 분자분모를 n제곱 나누시면은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n분의 k의 제곱이 됩니다. 분자분모를 n제곱으로 나누시면은. 그래서 여기도 n제곱 나누게 되면은 여기는 n분의 1이 되고 여기는 2 곱하기 n분의 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n분의 1, n분의 1을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앞으로 묶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n분의 k 하나만 n분의 1로 남게 됩니다. 똑같네요. 인테그럴 0에서부터 1까지 n분의 1 자리에는 dx를 집어넣고 n분의 k 자리에는 x를 집어넣어서 이 식은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적분하는 거 잠깐 팁을 주면은 이렇게 적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이전에 삼각 치환 x를 탄젠트 세타로 치환해가지고 풀면은 뭐 이 식이 1 더하기 탄젠트 제곱이니까 시컨트 제곱이 돼야 적분하는 거 기억납니까? 이렇게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적분합니다. 이거는 1 더하기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x가 되는 거니까 값은 ln 절대값 1 더하기 x제곱이 됩니다. 요거 미분하게 되면 1 더하기 x제곱분의 2x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0부터 1 하시면 되는 거죠. 계산은 생략!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사실상 오늘 한 내용은 좀 교육과정상 많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 중에서 초반부 공부했던 곡선 넓이를 잘라서 구할 수 있구나 하나를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적분으로도 구하고 구분구조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그 구분구조법이 적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구분구조법 이 급수연산을 적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고 보면 모든 급수연산은 적분을 할 수 있느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급수연산 중에서 하나가 n분의 1이고 나머지가 싹 다 n분의 k로 표현된 형태만 적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16단원 첫 번째 내용을 마무리를 했고 다음 시간에 292페이지 증명 문제 남아있군요. 292, 3페이지 진행하는데 다음 시간에 하는 내용이 되게 중요해요. 293페이지부터 시작하는 적분과 미분, 적분과 극한 사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